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몇 주 전 74세 경북 포항에 사시는 여성 환자분이 급히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기침이 몇 주째 멈추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나 기관지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를 진행한 후 저도 순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환자분의 폐 오른쪽 아래에 곰팡이 감염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정확한 병명은 폐 아스페르길루스증,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병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폐에 구멍이 생기고 결국 호흡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신 분이었고 외출도 드물었기 때문에 외부 감염이 원인이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샤워하고 난 수건 어디에 두세요? 그러자 환자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화장실 문에 걸어둬요. 다음 날도 그냥 써요. 늘 그렇게 써왔는데요. 바로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젖은 수건을 환기 안 되는 욕실에 며칠씩 걸어두는 습관. 이것이 폐 속까지 침투하는 곰팡이의 온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수건은 샤워 후 평균 7,090%의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창문도 없는 좁은 욕실 안에 걸려 있으면 곰팡이가 증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겨울철에는 환기도 잘 안 되고 실내 온도는 따뜻하기 때문에 수건, 섬유 속 습기와 공기 중 곰팡이 포자가 만나 번식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곰팡이는 공기 중으로 흩날리고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곰팡이 포자를 그대로 들이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호흡기 점막이 약한 경우 곰팡이는 폐 깊숙이 침투해 만성염증과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환자분은 그날 이후 수건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철 그리고 환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젖은 수건을 욕실에 며칠씩 걸어두는 습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공기는 폐와 전신 건강에 직결됩니다. 단지 불쾌한 냄새나 청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곰팡이성 폐 감염, 기관지, 천식 유발, 만성 피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지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층에겐 작은 습관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욕실 수건은 샤워 후 30분 이내에 햇볕이 드는 곳이나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완전히 건조시키기. 하루 이상 젖은 상태로 두지 않기.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수건 삶아서 세탁하기. 욕실 내 환기구, 창문 자주 열어주기. 여러분, 폐는 내가 아프다는 말을 늦게 꺼내는 장기입니다. 숨이 차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을 땐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건강한 폐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환기 없이 생기는 또 다른 생활 속 곰팡이 감염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공간과 습관이 우리의 호흡기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검은 반점이 생기고 꿉꿉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곰팡이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냄새나 눈에 보이는 얼룩이 아닙니다. 곰팡이는 이미 그 전부터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우리가 매일 숨을 쉴 때마다 보이지 않는 포자를 들이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곰팡이의 포자는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나 가늘고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면역세포가 이를 걸러낼 수 있지만 70세를 넘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고 폐포의 방어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곰팡이 포자가 그대로 폐에 안착해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침과 가래, 가벼운 숨참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식, 기관지염, 폐렴, 심하면 곰팡이성 폐 감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일반 감기와 비슷해 자칫 방치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니 숨이 가쁘고 기침이 늘었네 하며 지나쳐버리는 순간 병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실제로 저는 수건 한 장에서 시작된 폐 손상을 겪은 환자분들을 매주 진료실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건 관리 이렇게 바꾸세요. 샤워 후 수건은 반드시 환기되는 공간으로 옮기세요. 거실 창가나 베란다처럼 바람이 드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화장실 문에 걸어두는 건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수건은 23회 사용 후 반드시 세탁하세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곰팡이는 냄새보다 먼저 번식합니다. 수건은 최대한 빨리 말리세요. 젖은 채 6시간 이상 방치되면 곰팡이 증식이 시작됩니다. 가능한 빨리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말려주세요. 욕실 벽면과 수건거리 주변도 함께 점검하세요. 곰팡이는 벽면 실리콘 틈, 타일 사이에도 자라납니다. 정기적으로 베이킹소다나 식초 등으로 닦아주세요. 샤워 후 30분은 욕실 문을 꼭 열어두세요. 겨울철이라도 환기는 필수입니다.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공간은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꼭 덧붙여야 할 두 번째 경고. 젖은 슬리퍼와 욕실 매트를 방치하는 습관도 곰팡이 감염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고무 슬리퍼는 물을 먹고도 잘 마르지 않으며 바닥에 미세한 홈에 곰팡이균 등 기세균이 서식하기 쉽습니다. 그 위를 맨발로 밟으면 포자가 피부를 타고 발톱 무좀습진 아토피 피부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천 소재 욕실 매트입니다. 습기를 머금은 천은 마르기 어렵고 하루 이틀만 방치해도 그 속에서 곰팡이진드 기박테리아가 함께 증식합니다. 공기 중으로 날린 포자는 다시 호흡기를 자극해 폐렴, 비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76세 김정순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반복되는 기침과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료 중 슬리퍼와 욕실 매트 상태가 곰팡이에 완전히 오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슬리퍼는 물에 젖은 채로 늘 방치돼 있었고 매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세탁하신다고 했죠. 검사 결과 슬리퍼 바닥에서 곰팡이 수치가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그 후 슬리퍼를 배수성과 통풍이 좋은 재질로 바꾸고 매트를 매주 교체한 결과 겨울철 감기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슬리퍼와 매트 이렇게 관리하세요. 슬리퍼는 통풍이 잘 되는 재질로 바꾸세요. 플라스틱보다 메쉬형 배수 슬리퍼가 좋습니다. 샤워 후 슬리퍼는 꼭 말려두세요. 바람이 드는 현관이나 베란다에 뒤집어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 매트는 매주 세탁하고 가능하면 자주 교체하세요. 극세사나 천 매트보다는 물 빠짐이 좋은 실리콘 매트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맨발로 욕실 다니는 습관,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곰팡이, 진드기, 박테리아는 생각보다 쉽게 피부를 통해 침투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욕실은 몸을 씻는 공간이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독을 들이마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집 욕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수건은 며칠째 젖은 채 걸려있지 않으신가요? 슬리퍼 바닥 까맣게 변한 흔적은 없나요? 작은 습관이 폐를 살리고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당장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숨결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샤워 후에는 슬리퍼를 화장실 문턱에 세워두고 말리세요. 하루는 이 슬리퍼, 다음 날은 저 슬리퍼처럼 두 켤레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욕실 매트도 반드시 주 1회 이상 세탁해주세요. 세탁이 번거로운 천 매트보다는 발수 기능이 있는 발포폼 타입이나 실리콘 매트로 교체하는 것이 위생과 관리 면에서 더 낫습니다. 슬리퍼와 매트를 들어보면 밑바닥에 곰팡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 바닥도 정기적으로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욕실에 통풍팬을 돌리거나 선풍기 바람이라도 5분간 틀어보세요. 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곰팡이는 늘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곰팡이의 증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위험한 겨울 습관 기억나시죠? 젖은 수건, 슬리퍼, 매트를 방치하는 것, 욕실 바닥과 환기 공간을 청소하지 않는 것. 이 물건들은 모두 우리 몸에 직접 닿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라는 곰팡이와 세균은 피부를 타고 침투하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 폐와 호흡기를 공격합니다. 지금 바로 욕실 문을 열고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의 공기는 어제의 수건에서,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 습관, 바로 실내 빨래 건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세탁물을 베란다가 아닌 거실 한가운데 말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곰팡이와 미세먼지, 유해 화학물질을 동시에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조 중인 세탁물은 수시간에 걸쳐 천천히 수분을 증발시키며 실내 공기를 습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와 세제 잔여물 입자를 공기 중에 퍼뜨립니다. 특히 햇빛이 들지 않는 환경에서는 세탁물 안의 세균과 곰팡이가 다시 증식하며 그 냄새가 바로 우리가 자주 맡게 되는 눅눅한 빨래 냄새의 원인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79세 임모 어르신은 몇 달째 기침, 가래, 눈 가려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진료 후 곰팡이 포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집을 방문했을 때 거실에 세탁물 4줄, 가습기 ON, 창문은 일주일째 닫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실내 건조 중단, 가습기 끄기, 베란다 환기를 안내해드렸고 3주 후 증상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기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실내 습도와 곰팡이 포자는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실내 빨래 건조 이렇게 바꾸세요. 가급적 외부에 말리세요. 베란다 창문 옆 통풍이 가능한 곳에 선풍기나 제습기와 함께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에 건조대를 두었다면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 TV 보며 빨래 냄새를 마시는 환경은 가족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젖은 빨래를 작은 방에 넣고 문을 닫는 습관은 가장 위험합니다. 그 방 안의 습도는 80% 이상까지 올라가며 벽지, 커튼, 가구 속까지 곰팡이가 침투합니다. 탈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최소한의 수분만 남기세요. 물기가 많을수록 곰팡이 번식 속도도 빨라집니다. 섬유유연제는 과도하게 쓰지 마세요. 향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천식, 비염, 피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유독 몸이 무겁고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숨 쉬고 머무는 집 안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이문자 할머니는 요즘 자주 마른 기침을 하고 눈이 따가워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폐 질환은 없었지만 알레르기 유발 수치가 높게 나왔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이불과 실내 습관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환기를 거의 하지 않고 2달 넘게 침구를 햇볕에 말리지 않은 상태로 사용해 오셨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베란다에서 햇볕에 이불을 털고 커버를 교체한 뒤 단 3일 만에 증상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창문을 꼭 닫게 되고 추운 날씨에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옷이나 이불은 계속 방 안에만 두게 되죠. 그런데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폐를 가장 먼저 공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드립니다. 모두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몸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실천이니 오늘 당장 해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젖은 수건을 화장실에 두지 말고 사용 후 바로 햇볕이 드는 곳에 널어두세요. 고양시에 사는 80세 김선희 어르신도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아침마다 코막힘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욕실 슬리퍼와 매트입니다. 젖은 슬리퍼를 계속 사용하는 건 마치 독소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한 번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말리고 매트는 주 2회 이상 세탁해주세요. 세 번째는 빨래 건조 습관입니다. 실내에서 건조할 땐 꼭 창문을 열거나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최근 진주에 사는 74세 정병국 어르신은 실내에 널던 빨래를 외부 베란다로 옮기고부터 자주 나던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 20분 환기입니다. 아침 식사 후와 점심 후 각각 10분씩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실내의 곰팡이 포자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바람은 약입니다. 열린 창문은 폐의 생명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침구와 의류관리입니다. 겨울이라 귀찮다고 방 안에만 둔 채 사용하면 각질과 땀을 먹고 자라는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가 밤새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불은 최소 주 1회 이상 햇볕에 말리고 커버도 주기적으로 교체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 바로 침대입니다. 그 속이 곰팡이와 먼지로 가득하다면 수면 중 면역력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무너집니다. 이제 이 글을 보신 후 창문을 열고 햇볕에 이불을 털어보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 면역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폐를 위한 진짜 관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행동이 사실은 우리 폐를 상하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몸을 천천히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73세 정승호 어르신은 겨울 내내 마른 기침에 시달렸지만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불을 햇볕에 털기 시작했고 젖은 수건을 거실에 두는 대신 베란다로 옮기셨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아침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약만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아주 작고 반복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건은 욕실이 아닌 베란다에 널기로 해보세요. 저녁에 신었던 슬리퍼는 욕실 문에 걸어 말려두세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낸 뒤엔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어보세요. 이번 주말에는 이불 커버를 꼭 교체해 보시고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폐를 보호하고 호흡을 바꾸고 몸 전체의 가벼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곰팡이의 위험, 젖은 수건의 해로움, 환기의 중요성, 햇볕의 가치까지 말이죠. 이제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70대 이후의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중 하루의 루틴 하나만 달라져도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창문을 여는 일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불을 햇볕에 털거나 슬리퍼를 환기시키거나 젖은 수건을 자리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지금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안, 화장실, 거실, 창문, 건조대처럼 매일 마주하는 공간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겨울이 왔을 때 여러분은 이 영상을 떠올리며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바꿨던 작은 실천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구나. 창문을 하루에 한 번 더 여는 것, 햇볕을 조금 더 쬐는 것, 수건을 더 잘 말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폐를 지켜주는 가장 큰 건강 수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주 작은 실천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